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예고된 사건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꺼내든 관세 정책의 강도와 속도는 전 세계를 다시 보호무역의 시대로 되돌려놨습니다. 4월 2일 미국은 리버레이션 데이를 선언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추가 25% 관세를 적용하며 한국산 제품은 최대 35%의 관세 장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관세 조치는 단지 한 나라의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14%, 자동차는 18% 하락했죠. 한국의 수출 품목 중 1, 2위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돌파, 코스피는 한 달 사이 약 7% 하락, 글로벌 투자자들은 빠르게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은 GDP의 약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OECD 평균이 약 28%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수출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소수의 주력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요 거래국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중국이 보복하거나 수요를 줄이면 한국은 양쪽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취약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일기 집권기였던 2018년 한국은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며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5년 동안 한국은 수출 다변화, 내수 시장 확대, 산업구조 개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거의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위기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기 이슈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는 총 54%의 관세를 부과했고 미중 간의 무역량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의 공장 중국과의 경제적 거리두기를 본격화했고 그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글로벌 생산 전략 수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 규모의 긴급 투자, 자동차 산업에 3조 원의 유동성 지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북미 지역 합작 생산 확대 추진. 또한 정부는 동남아, 인도, 유럽 등 신흥시장 개척을 목표로 무역 다변화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모두 중장기적인 효과를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당장의 타격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경제에도 불똥은 튀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인해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고용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벌써 일부 자동차 부품 업체는 생산직 근로자 10%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폭은 더 큽니다. 가계는 금리 인상기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활비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대외 변수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 변화 없이는 매번 같은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수출 구조의 다변화입니다. 현재처럼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경제 전체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아세안, 유럽,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과 첨단 제조업 외에도 문화, 서비스, 디지털 수출까지 다변화된 구조로 가야 합니다. 둘째는 내수 기반의 확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내 소비가 받쳐줘야 경제 전체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민간 소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강화, 복지 지출의 효율적 증가 등을 통해 국내 소비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합니다. 셋째는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은 완제품 조립이 아닌 소재와 장비까지 자체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 당시 경험했듯 소재 하나가 막히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넷째,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 혁신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기업 환경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성 중심의 인사제도, 합리적인 노동시간 개편, 그리고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전환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시즌얼로그였습니다.